종목 알고 투자하기 알투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파이낸서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저희가 살짝 2부 시작할 때 예고로 전해드리기는 했는데 관련 기사 보고 또 과장님의 시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사 보시죠.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나이키도 메타버스로 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메타버스에 빠져들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한 데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화상회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메타버스를 활용하겠다라는 비전을 발표했고요. 나이키는 디지털 버전의 스니커즈와 의류 판매를 위한 상표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외 할 것 없이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예요. 네.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을 설명하는 두 단어를 콕 하나 찍으려고 하면 메타버스 그리고 NFT. 네, 이 두 단어로 주식시장을 전부 다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최근 분위기가 그런데요.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의 진심인 것 같아요. 사명까지도 이제 메타로 바꾸었으니까 이게 원래 메타라는 상호명이 원래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측에서 이걸 400억 원에 사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페이스북은 미래 성장 동력을 메타버스 쪽으로 두고 있다는 뜻이 될 것 같고요.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는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오프라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키도 메타버스 세상에서 아바타들이 신고 입을 수 있는 신발이라든지 의류에 대한 상표 출연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시장에 진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또한 애플을 제치고 지금 글로벌 시가총액 1위로 등극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메타버스 형태의 화상회의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에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이 대면 회의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맞춤형 아바타를 내가 선택을 하고 선택한 아바타들이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 직장 동료들하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사용자의 음성이라든지 제스처를 그대로 좀 따라하고 고개도 끄덕이면서 얼굴을 찡그릴 수도 있고 이런 표현들도 다 자유롭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상의 공간에서 MS 오피스를 활용해서 문서 작성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정말 갈수록 이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감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글로벌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2025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4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한 600조 원에 될 것이다 라고 좀 추산을 하고 있다라고 좀 하고 있고요. 이는 올해부터 연평균 30% 이상씩 고성장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정도 성장률이라고 하면 아마 많은 산업군들 중에서 이 정도 성장률이 나오는 것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메타버스라는 이제 것이 대부분 이제 소프트웨어 파워거든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이키도 자사 브랜드 네임을 무기로 해가지고 가상의 공간에서 이제 사업을 확장하는 거잖아요. 브랜드 네임이라는 것도 결국은 무형 자산인 거고,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메타버스 세계관이라는 것도 소프트웨어가 강한 기업과 국가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긴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하드웨어적인 또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 또 한계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VR 기기 등이 메타버스 하드웨어의 대표격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요. 현실감 있는 메타버스 세계를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헤드셋이 필요한 거고, 쉬운 조작 그리고 몰입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수적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하면은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적인 기술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지 관련주 보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메타버스 하드웨어 관련주에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익 시스템, 맥스트, 이렌텍, 뉴플렉스 등등이 있는데,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 거죠, 과장님? 오늘은 제가 뉴플렉스 종목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일단 메타, 그러니까 입에 좀 읽지 않는데 페이스북이라고 좀 할게요. 페이스북은 예전부터 메타버스에 관심이 컸기 때문에 이 VR 기기 개발 및 투자에 주력을 좀 해왔습니다. 2014년에 VR 기기와 오큘러스를 인수하고 2019년에 VR 기반의 SNS 플랫폼 서비스를 좀 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오큘러스 제품 헤드셋을 끼고 그 다음에 운동 겸 게임을 할 수 있는 슈퍼 내추럴이라는 게임을 좀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저 역시도 이 게임을 직접 해보지는 않았고 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이제 바다라든지 사막 같은 환경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게임을 하면서 온몸을 쓰는 전신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사용자들이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재밌게 하는 영상을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애플도 내년에는 이제 혼합 현실 헤드셋을 출시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오큘러스와 거의 비슷한 형태의 VR 기기를 출시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VR 기기는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처럼 느껴지게 하는 이런 기술들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한테 어떻게 보면 큰 기회가 다가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회사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유플렉스라는 회사입니다. 원래 유플렉스라는 회사가 이 IT 기기용 연성 회로기판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주요 제품은 카메라 모듈 그리고 무선 충전 모듈 이런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좀 하는 업체거든요.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 부문의 전장용 FP12 쪽으로도 이제 진출한다라고 좀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오큘러스 제품에 P12를 제품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오큘러스가 전 세계 VR 시장에서 6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요. 유플렉스는 중국 최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를 통해서 오큘러스 향으로 P12를 좀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큘러스 VR 기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만 한 300만 대 가까운 판매량을 좀 기록을 했고 앞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시장 자체가 워낙 초창기 시장이에요. 워낙 초기 시장이거든요. 우리가 요즘에 들어서 이제 도로 위에 전기차 가끔씩 보잖아요. 근데 최근에 시청자들 주변에서 이렇게 VR 기기 쓰고 이거 하는 분 본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 자체가 전기차 시장보다도 훨씬 더 초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말은 앞으로 점점 많은 VR 기기들이 출시가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치 애플에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고 정말 많은 업체들에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된 것처럼 앞으로는 많은 VR 기기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당 부품들 수요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고사양의 VR 기기는 그에 맞는 부품 스펙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요. 이를 제조하는 회사들은 높은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플렉스가 제공하는 PCB가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존 제품 대비해서 훨씬 높은 이익률을 보장을 받고 있어요. 올해 오큘러스양 매출액가 한 264억 정도로 전망이 됐는데 내년에는 한 400억. 그리고 그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매출액을 보여줄 것 같고요. 당연히 전체 매출에서 VR 기기 쪽으로 매출 비중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앞으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하드웨어적인 회사로서 중심적인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한 200억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좀 벌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한 1,200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메타버스 하드웨어 선두주자인 오큘러스의 성장성을 공유한다는 점을 생각을 해볼 때 아직도 현저히 좀 저평가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유플렉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찾아보니까 10월 15일 키움증권에서 가장 저평가된 메타버스 관련 업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던데 그 리포트가 나온 이후로 주가가 좀 오르긴 했더라고요. 많이 좀 올랐죠. 네. 안 오른 거 아니죠. 네. 사실 완전히 바닥에서 깔린 종목은 좀 아닌데 일단 지금과 같은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월봉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 월봉을 보신다라고 하면 이 2013년의 고점을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거의 10년 만에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10년 만에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에 뭔가가 중대한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수급도 계속 우호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아직 PER이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6배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관심을 꾸준히 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매수가는 한 4,9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시가총액 한 1,500억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역산을 해보니까 주가로 치면 한 6,000원 정도 수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0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가는 4,3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쪽으로만 많은 얘기를 들어봤지 하드웨어 쪽으로는 또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유플렉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총이 1,185억 원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계산해서 6,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지금 가격에서 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알투자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유한타증권 파이낸서버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